안녕하세요.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. 네, 정지훈 세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사를 보다 보니까 네.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더라고요. 네네.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. 27년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네네. 유예한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은데 네네. 요거 때문인지 요즘에 상속인 분들이 네. 비트코인 과세가 유예된 것 같은데 나도 상속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예, 근데 당연히 신고해야죠. 네. 이게 엄밀히 말하면 양도나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좀 유예하는 것뿐이지 네. 상속세는 과세 대상이잖아요, 이게. 상속이랑 증여는 이제 그렇죠. 거죠. 네, 정확히는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한다는 거지요. 네, 조금 쉽게 설명하면 네. 비트코인을 내가 1,0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팔았다 네네. 이러면 9천만 원 정도 차익을 본 거잖아요. 네네. 거기에 대한 세금은 유예를 해주는데 내가 가진 비트코인을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거나 네.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내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원래부터 과세였거든요. 그렇죠. 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. 예, 원래부터 증여랑 상속은 과세였기 때문에 네네. 그러니까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이 뭔지에 대해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네.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모든 물건이나 권리를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,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. 뭐 가치가 되는 물건이면 다 한다는 하는 거죠. 예. 네, 네.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 뭐 예술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네. 다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가상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.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네. 9월 초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한 7천만 원? 이 네네. 정도더라고요. 촬영일 기준으로 한 10월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 9,100만 원이에요. 와.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2,10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예. 이게 뭐 7천만 원으로 신고해야 될지 9,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될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세법에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라고 정해놨어요. 가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. 상속일이나 증여일 기준으로 앞에 한 달, 네. 뒤에 한 달에서 총 2달치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하루마다 평균을 내요. 한 60개 정도의 가격이 네. 나올 텐데 예. 그 60개의 평균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증여하거나 상속했다고 봅니다. 주식이랑 되게 비슷하네요, 이거는. 네, 주식은 이제 전후 2개월씩 해서 2개월이죠. 네, 총 4개월치를 보게 되어 있는데 네. 비트코인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전후 1개월만. 예. 그러면 가상자산 상속세는 꼭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? 국내 거래소 있잖아요. 네네.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, 뭐 코인원 뭐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거래소 통해서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좀 신고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. 네. 아직까지는 이게 안 걸릴 가능성도 솔직히 말하면 있긴 있죠. 해요. 예. 이게 막 바로 조회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.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. 네. 그런 거 감안하면 언젠가는 거래소에서 보유 내역 같은 거나 뭐 이전한 내역을 이제 국세청에 제공할 제공할 수도 수 있죠. 있는데 예, 예. 예, 그러면은 나중에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국내 거래소는 웬만하면 좀 신고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. 네, 분명히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네. 국세청에서 그에 맞는 제도를 네. 준비할 거예요. 그래서 국내 거래소 거는 가급적 신고하는 게 네. 좋다라고 보죠. 네. 거래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채굴 등의 방법으로 취득을 했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게 비트코인에 이제 채굴 같은 걸 하면 네. 거래소를 통하지는 않으니까 네.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비트코인을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세청에서 또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 보기는 네. 어렵죠. 네.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.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잡기 어렵지 어렵다. 않을까. 네,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고인께서 채굴을 통해서 획득한 비트코인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비트코인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를 결국은 현금화해서 내가 필요한 데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현금에서 내가 쓰는 과정에 큰 금액이 생긴다라고 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뭐 비트코인 상속 받을 때는 모를 수 있어도 네, 네.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알지 못한 돈이 나온 나오는 거잖아요. 거니까. 예, 금액이 뭐 너무 작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. 금액이 좀 크다면 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.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고인께서 비트코인을 투자했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?
사실 뭐 고인께서 평소에 비트코인 했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상속인분들이 알기가 어렵긴 하죠. 그렇죠. 다만 저희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네. 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10년치를 보게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10년치를 보다 보면 국내 거래소 이제 빗썸 뭐 아까 말씀드린 업비트, 네네. 코인원 이런 데들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입금된 흔적이 가끔 보일 때가 그렇죠.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 금액이 입금됐으니까 네. 다시 출금이 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할 그렇죠.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입금된 흔적이 있으면 빗썸에 입금이 되었으면 빗썸에 찾아가가지고 고인이 거래를 한 것 같으니까 내역을 좀 달라라고 하면 주시거든요. 상환 네네. 증명서 같은 거 가지고 가시면 네. 그 정도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사실 뭐 채굴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알 수는 없고요. 없겠죠. 예. 예.